하루 한 권씩 1,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나요? 아니요. 그럼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승진했나요? 아니요. 그럼 매일 책을 읽어서 좋은 점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렵다는 나 자신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1,000권 독서법이란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저자는 전 앞나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 큰아이와 6살 둘째를 둔 엄마이자 14년째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렇게 3년 10개월 동안 1,000권의 책을 독서하면서 자신을 다독이고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1,000권의 책을 읽으면 거짓말처럼 인생이 바뀐다. 저자의 회사에 온 직무교육 강사가 2,000권의 책을 읽으면 머리가 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트인다면 숨통도 트일 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1,000권 독서를 시작한 거죠. 그 독서 중에 설문조사를 하고 460개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저자는 사람들이 책을 잘 읽고 싶다는 욕망과 책을 읽지 못해 뒤처지고 있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학교 시험이 다가와도 시험 공부를 안 하는 일진들이 있죠. 시험은 잘 보고 싶다는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입으로는 거친 말을 해도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는, 그래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일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들이 깊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일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읽기 시작했다.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일과 가정에서 모두 실패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좋은 직장인도 성실한 대학원생도 사랑받는 좋은 엄마도 아니었다. 필연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왔다. 재미있는 장면을 보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주말에 늘어져라 잠을 자도 기쁘지 않았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수면욕, 식욕, 성욕이 모두 사라졌다. 회사에서 주는 점심 한 끼만 먹으며 몇 달을 버텼다.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아이들이 밥만 챙겨주고 안방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거실에 앉아 소리 없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본 걸 또 보고 또 봤다. 늦은 새벽 텔레비전마저 꺼지고 나면 아무 책이나 꺼내어 뒤적이다. 뿌옇게 밝아오는 창을 확인하고 억지로 눈을 감았다. 평생 지속 가능한 독서 습관 만들기 중에서 독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느냐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은 대부분 독서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았다. 나는 독서할 시간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폴레옹 진짜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바마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 8년 동안 매일 저녁 하루 1시간씩 독서를 했다. 나폴레옹이나 오바마는 분명 우리보다 훨씬 바빴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서 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 다른 일보다도 독서를 우선순위에 두고 책을 읽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독서는 다른 일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편견 중에 하나는 책 읽는 사람은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저자한테 노골적으로 백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에 오바마나 지금 이 저자는 분명히 바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다독하는 사람은, 즉 많이 읽는 사람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사용합니다. 평생 지속 가능한 독서 습관 만들기 중에서 나는 책을 읽은 뒤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그 내용을 기록한다. 첫 번째 방식은 도서 평가표를 만드는 것이다. 책 읽는 날짜와 분야를 순서대로 정하고 만족도를 적어둔다. 리스트화하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독서 응용 노트다. 내용과 느낀 점 등을 기록해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나만의 서재 꾸미기다. 내가 좋아하는 책이 가득 꽂혀있는 책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책 읽는 기쁨은 배가 된다. 그러니까 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피드백을 하고 소위 말하는 독후감을 쓴다든지 어떤 서머리를 한다든지 리스트화 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 능률 2배로 끌어올리기 중에서 독서에서도 권태기가 있다. 전문 용어로 독서 권태기 또는 책 권태기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용어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있군요.
책 읽기에 대한 의욕이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라 실증을 뜻한다. 물론 내가 만든 말이 아니다. 3년 10개월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었다. 오랫동안 책을 읽은 덕분에 이제는 책 읽기가 쉽다면 거짓말이다. 여전히 책 읽기 싫을 때가 있다. 그래도 책을 읽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동기를 부여해서 다시 책을 펼친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습관이 이미 돼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다 중에서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고 내가 먼저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남편과 아이도 따라서 책을 펼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첫째는 학교 갈 때 읽을 책을 따로 챙겨가고 남편도 내게 추천할 만한 책이 없는지 종종 물어본다. 아직 받침 있는 단어는 읽지 못하는 6달짜리 둘째도 형을 따라 책 읽기에 돌입했다. 책을 들고 엄마 무릎에 앉아 읽어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애들처럼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게임하는 것을 좋아한다. 책과 스마트폰 게임 중 하나를 고르라면 스마트폰을 고를 게 뻔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책 읽는 재미를 알아가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책 읽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아예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찾지 않을 때가 오지 않을까 희망한다.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앞에 있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쓴 이 저자는 사실은 최소한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바라본다는 얘기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의 인문학이라고 브라운스톤이 지은 책에 봐도 그분도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보통 저 내공이 쌓인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자가 책 읽는 방법을 어떻게 읽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읽는다. 흔히 고전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책들은 생소하고 철학적인 단어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독을 한다. 반면 최근에 출판된 베스트셀러나 자기계발서는 속독으로 쭉쭉 읽어나간다. 책을 끝까지 읽는 통독과 필요한 부분만 발제해서 읽는 선독 중 그 중에서 통독을 기본으로 한다. 선독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급적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권의 책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드는 기쁨을 누리려 한다. 완독을 한 책을 또 읽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렇게 다시 읽게 만드는 책을 나는 내 인생의 필독서라고 부르며 별도의 책장에 보관한다. 여러분도 인생의 필독서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필독서는 책 읽기에 지치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 정신적 휴식을 선물한다. 저자의 이 말에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내 인생에 필독서가 몇 권이 있는데 진짜로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정신적인 선물을 선사해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몸이 책으로 샤워한다는 느낌이 들까요?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마치면서 다시 처음 멘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1,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나요? 아니요. 그럼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승진을 했나요? 아니요. 그럼 매일 책을 읽어서 좋은 점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렵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갈 정도의 내공이 쌓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